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 엑셀 24년 3월 ABC형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만 모아 풀어보겠습니다. A등급을 위하여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함수가 처음이시거나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7번 조건부 서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물통 용량이 1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본문에 보시면 물통 용량 여기 있습니다. 여기 F열이 기준이 되시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 전체이기 때문에 적용하실 범위는 여기 행 전체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 위쪽 상단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누르셔서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 그 다음에 창이 뜨시면 여기서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하시고요. 밑에 선택하시고 조건에 보시면 1 이상이죠. 즉 그럼 물통 용량의 척하는 선택하시고 지금 F5 앞에 달러 표시가 있는데요. F4를 콕콕 누르셔서 F열 앞에만 달러 표시가 있게 해주시고요. 1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 누르시고요. 파랑 굵게죠. 네, 그러면 굵게 파랑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셔서 1 이상이 굵게 파랑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문제를 보시면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봉사 시간이 5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시는 거네요. 봉사 시간이면 여기네요. 네, 여기서도 F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행 전체니까 행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맨 아래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하시고요. 봉사 시간의 척함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F 앞에만 달러 표시, 그 다음에 아까 조건에 보시면 5 이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5 이하가 굵게 파랑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형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채용 비용이 1000만, 만 이하네요. 만 이하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팔 굵게 하시는 거네요. 채용 비용은 6이죠. 네, 여기. 이번에는 G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행 전체니까 행 전체 범위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체험 비용의 척한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G 앞에만 달러 표시, 그 다음에 만 이하였죠. 네, 만 이하는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입니다. 굵게 파랑, 그 다음에 확인하셔서 만 이하가 굵게 파랑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참석 인원을 구하시는 거고요. H14셀에 선택한 체험 행사명에 대한 참석 인원,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업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선택한 거에 대한 참석 인원을 하시는 겁니다. 체험 행사명에 대한 참석 인원이죠. 자, 그러시면 본문에서 체험 행사명은 여기 있죠. 그 참석 인원은 여기 있습니다.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 여기 맨 앞에 있는 fx 누르셔서 함수 마우스를 실행하시고요. 처음에 범주를 모두로 하시고 밑에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V로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V로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여기 체험 행사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 추출하고자 하는 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험 행사명에서 참석 인원, 체험 행사명에서 참석 인원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험 행사명에서 참석 인원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열 번호는 6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를 찾는 건데 정확한 거 0 이렇게 하셔서 홀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목공에 대한 여기 652 이렇게 참석 인원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B형이 6번 보시면 신청 인원을 구하시는 거예요. H14셀에 선택한 봉사명에 대한 신청 인원. 똑같이 브이로그입니다. 봉사명에 대한 신청 인원이죠. 그럼 여기 봉사명에 대한 신청 인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모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최근으로 가시면 방금 자리에서 하셨던 함수가 보입니다. 브이로그 함수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 봉사명.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봉사명부터 신청 인원. 봉사명부터 신청 인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네, 그러면 여기 열 번호는 6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쓰셔서 펄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 0 안 하시면 비워두시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값이 되거든요. 그럼 0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값이 바뀝니다. 비워두시면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꼭 0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셔서 여기 안가 치료에 대한 요 값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A형 가보겠습니다. A형 문제 보시면 소비 전력, H14셀이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소비 전력을 구하시는 거고, 똑같이 브이로그업이죠. 제품명에 대한 소비 전력, 제품명은 여기 있고, 소비 전력은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요 범위를 잡으시면 되고요.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네, 네 번째 열입니다. 자, 그럼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브이로그 자,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 제품명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제품명부터 소비 전력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이죠. 그럼 4 쓰시면 되고 정확한 값 0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운트 if랑 sum if 함수를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2022년 출시 제품 개수입니다. 정의의 이름, 출시 연도를 이용하시는 거고 결과값 뒤에 건자를 붙이시는 거네요. 주어진 항상 카운트 if랑 연산자입니다. 카운트 if로 개수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로 건자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뜻은 여기 출시 연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2022년이 몇 개가 있냐 그걸 하시는 거고요. 범위를 선택하시면 이름 상자의 출시 연도는 앞에 조건에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도 범주 모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선택하시고 C자 누르셔서 count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에요. 조건 범위는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출시 연도 중에서 조건은 2022년이죠. 그럼 2022년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2022년 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건이 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수식 입력줄 뒤에 선택하시고 Shift 7 누르셔서 연산자 하시고 건자 네, 큰 따옴표 하시고 이렇게 엔터 치셔서 두 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4번에 보시면 일라오미 소비 전력 합계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sum if죠. count if랑 sum if 함수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count는 개수를 세시는 거고 if가 붙어 있는 거는 조건에 맞는 개수. sum은 합계를 구하시는 거고 if가 붙어 있는 거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뜻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죠. 여기 수입 판매원에 보시면 여기 일라오미라고 있습니다. 일라오미가 있는데 요게 맞는 여기 소비 전력. 그러니까 여기 소비 전력을 구하시는 거죠. 그럼 일라오미는 여기죠. 네, 요게 맞는 여기 소비 전력의 합계를 구해라.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sum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sum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에 여기 sum range, 합계 범위, 더할 범위를 하시는 겁니다. 조건 범위는 어떻게 되시냐면 여기 수입 판매원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일라오미니까 일라오미라고 쓰셔도 되고 일라오미 셀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sum range, 더할 범위는 소비 전력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소비 전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맞는 합계가 나오시는 거죠. 여기 일라오미니까 얘랑 여기 6칸이죠. 네, 여기 룰을 보시면 여기 3250, 네, 3250, 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sum if랑 count if 같이 나왔죠. 네,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문화봉사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sum if랑 count if입니다. 자, 평균을 구하시는데 합계를 구하는 sum if랑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나왔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합계 나누기 개수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문화봉사에 대한 신청 인원이죠. 문화봉사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은 여기 있네요. 네,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저희가 아까 했던 체크 들어가시고 여기 서밋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서밋 함수의 특징은 뭐였죠?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구분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문화봉사죠. 문화봉사.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신청인원. 이렇게 하시면 문화봉사에 대한 신청인원 합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 뒤에 찍으시고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 fx 누르셔서 이번에는 count if 가져오시면 되겠죠. count if는 조건 범위 조건이었습니다. 조건 범위는 똑같이 이 중에서 문화봉사가 몇 개가 있냐, 즉 조건은 문화봉사 그러시면 3개, 즉 합계 나누기 3 이렇게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평균이 구해지시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이죠. 생태체험 참석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SUMIF랑 COUNTIF예요. 여기가 되시는 거고 생태체험은 여기네요. 즉 구분 중에서 생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은 이쪽이네요. 네, 이쪽이 되시는 겁니다. 즉 생태에 대한 참석 인원 합계로 구하고 생태에 대한 개수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가셔서 SUMIF 함수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죠. 조건 범위는 구분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생태,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참석 인원. 네, 그러고 확인 누르시면 생태의 합계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슬러시 나누기 하시고요.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COUNTIF 함수 생태 개수로 구하시면 되겠죠. 구분 중에서 그 다음에 생태 이렇게 하시면 이 중에 생태는 3개가 있다.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평균 구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최저 체험 비용입니다. 정의된 이름 체험 비용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 미인 함수입니다. 체험 비용은 여기죠. 네, 이 범위 중에서 최소값을 찾으시는 거고 여기 이름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커서 놓으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모드를 하신 다음에 M자 누르셔서 민 함수 찾아오시면 돼요. 네, 민 함수는 최소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확인하시고요. 체험 비용이니까 체험 비용을 쭉 잡으세요.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무조건 최소값이 나옵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용을 보시면 여기서도 5번이네요. 최저 봉사시간, 정의된 이름 봉사시간을 이용하시는 거고 미인 함수 이용하신 거네요. 봉사시간이 여기 있네요. 네, 이 중에 최소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민 함수 그 다음에 아까 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범위만 쭉 잡으세요.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제일 작은 값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형 보시면 자, 문제를 보시면 1번하고 3번을 같이 할게요. 3번에 보시면 여기 라운드 다운 있고 1번에 보시면 라운드 함수가 있죠. 똑같은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자릿수를 하는 함수 대표적으로 라운드, 다운, 업 이렇게 3개를 하시면 돼요. 라운드는 반올림을 하는 거고 다운은 내림을 하는 거고 업은 올림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라운드 함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는 반올림 하려는 숫자가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릿수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7777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고요. 숫자를 쓰고 밑에서 자릿수를 하시는 건데 지금 소수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수점을 2자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2 쓰시면 돼요. 그러시면 소수점이 2자리로 끊치는 겁니다. 그 대신 세 번째 뒤에 게 반올림 돼서 77이 되는 게 아니고 78이 되는 거고요. 1 쓰시면 소수점 한 자리가 되시는 거고 3 쓰시면 소수점 3자리가 되시는 겁니다. 정수화 시키시려면 0 쓰시면 돼요. 0 쓰시면 여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반올림 돼서 올라가서 8로 되고 뒤에 소수점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1을 쓰시면 1의 자리가 반올림 돼서 올라가서 0이 하나, 마이너스 2를 쓰시면 10의 자리가 반올림 돼서 0이 2개, 마이너스 3 쓰시면 이제 세 번째 자리
반올림 돼서 0이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여기 항상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는 0이 3개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0이 2개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셔서 0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VIP 할인가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식은 판매 가격 곱하기 95%를 계산하시는 거고,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십시오. 주어진 함수는 반올림하는 라운드, 그 다음에 예시를 보시면 0이 3개가 있죠? 자, 이 뜻은 여기에서 판매 가격에서 95%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아까 불러왔던 라운드, 알자 누르셔서 라운드 함수로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첫 칸에서 식을 세우시면 돼요. 판매 가격 곱하기 95%니까 95%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0이 3개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0 3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동 재기로 내려주시고 굵은 테두리가 딸려오지 않게 여기에서 서식업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해보겠습니다. 3번은 판매 가격 전체 평균을 구하시고 내림하시는 겁니다. 여기 내림하시는 라운드 다운이랑 평균을 구하시는 에버리지, 그 다음에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판매 가격의 평균이니까 여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네, 여기 에버리지 함수. 확인 누르시고요. 판매 가격을 쭉 선택하시면 여기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네, 확인 누르시면 평균이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수식 입력진에서 는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수를 자르세요. 컨트롤 X 누르셔도 되고요. 자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자 누르셔서 라운드 다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서 자릿수를 넣을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아까 말씀드린 0이 2개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내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 가격을 쭉 잡으시고요. 판매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는 선택하지 말고 자르세요. 그 다음에 알자 누르셔서 라운드 다운으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밑에서 마이너스 2 하셔서 0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십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형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풀어볼게요. 자, 4번에 보시면 의료봉사 신청 인원의 합계를 구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dsum입니다. 의료봉사는 여기 구분에 의료봉사가 있죠.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위에 주황색까지 같이 잡고요. 그 다음에 의료봉사랑 신청 인원이 포함되도록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dsum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지정한 셀 범위, 이건 아까 말씀드린 구분부터 신청 인원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신청 인원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 필드 열 위치는 5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여기는 조건 범위인데요. 조건 범위는 구분, 의료봉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범위는 여기 구분부터 신청 인원까지.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이 몇 번째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럼 5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구분, 의료봉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합계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시형을 보시면 이번엔 3번이네요. 공의 체험 개수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디카운트입니다. 이 뜻은 여기 중에서 공예가 몇 개가 있냐 그거를 구하시는 겁니다. 개수를 구하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카운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첫 번째 범위는 그냥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공예에 대해서 체험 비용이다 그러면
9분부터 이렇게 잡으시고 체험 비용이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합계나 평균을 구하시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 중에서 공예가 몇 개냐 그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열 번호는 첫 번째 열이죠.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첫 번째 열 1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9분 공예 이렇게 하시면 끝나십니다. 3개 이 중에 공예가 3개가 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십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풀어볼까요? 자, 순위로 구하겠습니다. 참석 인원에 대한 내림차수 순위를 구하는 거고 결과 곱하기에 위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순위 구하는 함수 랭크 EQ죠. 그 다음에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위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 인원이니까 여기죠. 네, 여기 있는 이 숫자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내림차수 순위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 EQ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넘버는 순위로 관련 수,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범위, 그 다음에 오더는 내림차순을 할 거냐, 오름차순을 할 거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넘버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이 인원이, 그 다음에 범위는 이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내리면 이 범위가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블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잠수하세요. 그 다음에 오더는 0이나 생략을 하시면 내림차수입니다. 비워두셔도 되고요. 0 쓰셔서 내림차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순위가 나오고요. 그 뒤에 위자 붙이셔야 되니까 Shift 7 연산자 하시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위 큰 따옴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자동체 위로 내려주시고요. 굵은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여기에서 서식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내림차수는 항상 1등이 제일 높은 값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자, B형에 보시면 2번이 순위입니다. 신청 인원에 대해서 내림차수 순위 구하시는 거고 뒤에 위자를 붙이시는 거네요. 랭크 EQ랑 연산자 똑같은 문제죠. 신청 인원은 여기 있습니다. C형도 보시면 여기는 참석 인원이고 여기는 신청 인원이네요. 자, 커서 두시고 R자 누르셔서 랭크 EQ. 자, 첫 번째 넘버는 요 인원이 두 번째는 이 중에서 몇 등이냐. 그러고 여기 블럭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내림차순이니까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 내림차순이니까.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수식 입력자 뒤에 선택하시고 큰 따옴표 하시고 위자. 네,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여기에서 서식 채우기 1등이 제일 높은 값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은 봉사 시작일입니다. 모집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를 1로 하는 2024년 4월 날짜를 만드십시오.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함수는 데이트랑 라이트 함수입니다. 모집코드의 마지막 글자, 여기 모집코드의 오른쪽에 두 글자를 빼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가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함수는 특정한 날짜를 만들 때 쓰시는 게 데이트 함수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D자 누르시면 데이트 함수가 있고요. 자, 데이트 함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year, month, day 이렇게 돼 있어요. year는 2024년, month는 예를 들어서 12월, 그 다음에 day는 25일.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2024년 12월 25일 날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일단 모집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함수의 특징은 모집 코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 두 글자니까 E 쓰시면 이 코드에서 오른쪽에 두 글자가 추출이 되는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빠지시는 거고요. 라이트 함수를 잘라서 는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블록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특정한 날짜를 부여하는 데이트 함수로 가시면 돼요. D자 누르셔서 데이트 함수 가셔서 year는 여기 2024년이니까 2024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month는 4 하시면 되고
두 글자를 1로 하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2023년 4월, 24년 4월 10일 이렇게 완성이 되시는 거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시고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여기서 서식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요거 서식없이 채우기 하시면 일반으로 내시는데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서 날짜 형식으로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날짜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형의 여기 2번 풀어볼게요. if 함수죠. 자, 문제를 보시면 제조국을 구하시는 겁니다. 관리번호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여기 관리번호의 하나, 둘, 셋, 넷 왼쪽에서부터 있는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중국, 2이면 이탈리아, 그 외에는 기타이네요. 주어진 함수 if랑 mid 함수입니다. 아까 right 함수는 오른쪽에서부터 문자를 가져오시는 거고 mid 함수는 중간에 있는 문자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1이면 중국, 2이면 이탈리아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중처 입력하셔야겠네요. 자, 일단 저희가 필요한 여기 네 번째 있는 문자를 빼오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id 함수. 자, mid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몇 번째부터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시면 네 번째 글자죠.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 몇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셔서 네 번째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요 mid를 자르세요. 그 다음에 if 함수 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가시면 됩니다.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논리식 세우고 맞으면 두 번째 칸, 틀리면 세 번째 칸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 mid를 붙여넣고 논리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내가 가져온 mid가 1과 같으면 즉 는 큰 따옴표 1 이렇게 내가 가져온 mid가 1과 같으면 그럼 뭐죠? 중국이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칸에 중국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이 아니면 세 번째 칸으로 가고요. 1이면 두 번째 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세 번째 칸으로 가니까 세 번째 칸에 꼭 커서를 두시고 이쪽에서 보시면 if가 있습니다. 콕 누르셔서 다시 세 번째 칸에서 if를 실행하신 다음에 다시 붙여놓고 이번에는 내가 가져온 게 2랑 같으면 여기 문제를 보시면 2죠. 2면 이탈리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은 뭔가요? 기타네요. 네, 그러시면 여기 마지막 칸에 기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이렇게 내리시고요. 서식없이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자 누르셔서 mid 함수 관리번호에 네 번째에 있는 한 글자 이렇게 빼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id를 자르셔서 if 함수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 내가 가져온 mid가 1과 같으면 그러면 중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칸으로 가니까 세 번째 칸에 찍으시고 다시 if로 가셔서 또 붙여넣기 하시고 mid가 이번에는 2와 같으면 그러면 이탈리아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하시고 내려주시고요. 서식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은 저희가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C형으로 가겠습니다. C형에 보시면 1번이 남아있죠. 체험비 지원금을 구하시는 겁니다. 행사 기간이 15 이상이면서 참석 인원이 1000만 이상이면 체험비용이 10%, 그 외에는 5%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주어져서 if랑 and 함수입니다. 자, and 함수를 이용해서 논리식 두 개를 세우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행사 기간이죠. 행사 기간, 여기 열이 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참석 인원입니다. 여기 참석 인원은 여기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and 함수. 자, end 함수는 첫 번째 로지컬 돼 있어서 각 칸마다 논리식을 세우시면 돼요. 첫 번째 논리식은 행사 기간이 15 이상이니까 행사 기간이 15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칸에서의 논리식은 참석 인원이 10,000 이상이죠. 그러니까 참석 인원이 10,000 이상 이렇게 논리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 논리식을 세운 and를 잘라서 저희 if 함수로 가시면 돼요.
자, if 함수의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end 함수를 붙여 넣으셔서 논리식을 완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조건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맞으면 채용 비용의 10%, 그 외에는 5%죠. 그러면 요게 맞으면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체험 비용에 곱하기 10%, 그렇지 않으면 체험 비용에 곱하기 5%.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하시고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요. 서식업 채우기.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다 푸셨습니다.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하시고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틀린 게 있는지, 네, 여기 크기가 안 맞네요. 네, 크기 조절 잘 나중에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함수 부분에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가운데로, 네, 이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금 하고 있는 요거는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숫자는 오른쪽으로 하시고요.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연습 잘 하셔서 꼭 A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